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증시에 상당히 좀 이상한 게 많기는 하지만 증시는 그럼에도 오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떤 게 좀 이상한지랑 좀 증시를 지금 좀 어떻게 보는지, 이제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오늘 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사실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움직였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코스피 200, 코스닥 이제 일중 수급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패드 모델 같이 한번 코스피 코스닥 S&P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미국채 10년까지 차트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이제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차트 보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 보고 좀 이슈들, 실질금리나 이런 거 같이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었고, 이제 대주주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개인들 매도가 좀 많았었습니다. 수급 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규모는 상당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나름 이제 크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 영역과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았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 약 3,800억 정도였었고요.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됐었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1조 5천억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 4,5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조 9천억, 거의 한 2조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800억 정도 매도, 개인도 거의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 8,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3,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3.8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1.3조 매수, 그 다음 개인이 5.5조 정도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9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제 기관은 좀 해지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약 한 63조 정도 매수 중이고, 11월부터 매도를 하고 있긴 하나, 이제 작년까지 포함했을 때 수급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기적인 수급은 여전히 전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들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은 코스피고요. 이제 빨간 색깔은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치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차감을 한 수치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 나눈 건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두 모델 다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일드갭은 조금 더 부담이 덜해 보이는 거 보이긴 하지만 패드 모델로 봤을 땐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드갭으로도 좀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는 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닥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이제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이 반등을 잘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쪽이 중기적으로는 하락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해서 이 갭은 좀 메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갔던 게 결국 미국이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 뭐 자사주 매입은 이제 매입 금액이 2% 아마 이제 세금을 매길 예정이고 재무 구조상도 추가적으로 대규모로는 하기도 어렵고 이제 양적 완화도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갭은 좀 메워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드 모델로 봤을 때도 뭐 두 나라 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다 라고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 우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감소했으나 뭐 여전히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 이게 높은 수치에서 고점 치고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차트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랑 나스닥 살펴보면 일단 뭐 요거는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이제 과거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는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치고 나서 빠지고 있었어가지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고점들 다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이제 지표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전날 거로 봤을 때 200 이동평균선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넘어서 있고 120 이동평균선도 넘어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은 뭐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사실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부터 장기 파동부터 코스피 200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 닷컴버블이 아니죠.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때부터 뭐 저는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그다음 금융위기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지루했던 조정이 이제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가 1파로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로 이제 2파, ABC로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1월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3회 1파라고 보고요. 지금이 이제 3회 2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점하고 이제 저점을 그어서 딱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거의 이제 채널링 되는 데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3-1파는 맞았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3-1파부터 3-2파까지 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점 다 닿여있기 때문에 뭐 채널을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떨어질 때, 여기 이제 떨어질 때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파 고점을 치고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제 A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게 B파,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C파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파랑 똑같이 이제 B파랑 이렇게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저점 잘 닿았기 때문에 뭐 여기도 채널은 유효했고, 여기 이제 하회할 때 좀 안 좋다, 이제 C가 이제 거의 끝이 난다라고 알 수 있었고, 다 제차 이제 넘어갈 때 C가 이제 확실히 끝이 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가 뭐 저는 큰 A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파랑 A파 저점에다가 이제 또 채널을 그어볼 수 있는데,
이제 제 차 여기를 계속 좀 못 넘고 있긴 하거든요. 완벽하게는. 그래서 일단 확실히 상승 추세로 가려면 좀 아까 그 추세를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여기가 A, B, C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C여서 결국에는 이게 A, B, C가 이제 B고 좀 C파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 B가 뭐 406에서 한 422까지도 갈 수는 있거든요. B파가 딱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반등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뭐 결국 그 반등 이후로 좀 빠지지 않을까는 뭐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 곧 어디든 위든 밑이든 좀 강하게 머지않아 저는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구름대를 오늘 살짝이나마 넘겼는데 뭐 내일도 계속해서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뭐 상승이 컸었지만 뭐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여기 5파 치고 A, B, C로 A 나오고 여기가 B고 뭐 여기가 이제 뭐 저는 C에 1 여기가 2, 뭐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여전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 자체로는 뭐 저한선 기준선 상회하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됐기 때문에 뭐 전보다 추세가 좋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일단 기준선 방향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어서 뭐 그건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제 현물 기준으로도 이제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상황이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추세로는 일단 여기 이제 2009년부터 저는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뭐 저는 뭐 설사 이게 여기서 더 간다 치더라도 뭐 곧이라고는 보긴 하고요.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 ABC로 이제 곧 빠진다라고는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고점을 넘어져서 좀 약간 이제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확실히 상승 파동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나스닥이랑 또 유로스톡스를 한번 보면 좀 애매한데 이제 일단 S&P 먼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4고 이때까지는 저는 이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이제 5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넘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 여기 모양이 되게 중요하긴 할 텐데 일단 뭐 모양을 보기 전에 일단 좀 이상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첫 번째로 차트 말고 이상한 게 지금 증시는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약간 남색깔 선이 이제 S&P고요. 이 빨간 색깔하고 검은 색깔 선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종목의 이제 퍼센트입니다. 뭐 이때는 97%였다가 지금 막 78%까지 내려와 있죠. S&P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76%에서 40%대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는 올라갔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주식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고 있는 좀 신기한 장인 겁니다. 보통 이제 진짜 상승의 이제 말미에 많이 나타나는 장인데 그래서 이제 설사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전고점 넘어서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미 밸류에이션 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밸류에이션 상도 분명히 부담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일단 좀 분봉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일단 거래량부터 살펴보죠. 일단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긴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이버전스 나는 게 좀 꺾이긴 했는데 반등하면서 추세를 돌파하긴 했죠. 근데 일단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일단 1차적으로 났었고 근데 다이버전스보다도 더 큰 게 결국 주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갈 때 다시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진짜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 볼린저 밴드를 지금 이제 타고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쭉 타고 갈 만큼 지금 상승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선 전 사실 좀 물음표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타고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타고 가다가 결국 다시 하회하면 뭐 그때는 좀 숏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저는 일단 5파 고점이라고는 봤는데, 그래서 이게 A, B, C로 A고, B고, C고, 이게 A고, 이게 A고, 그쵸? 이제 이게 A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A고, B고, C고로 봤는데, 일단 전고점이 넘었는데, 그럼 이제 이게 그럴 수 있냐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뭐 낮기는 한데, 이제 불규칙 조정이라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B파가 전고점을 넘는 파동이 있기는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진 걸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저는 불규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냥 만약에 제가 딱 이 S&P 차트만 딱 있다라고만 했을 때는, 불규칙 조정은 생각보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S&P가 이렇게였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요것도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의 A고, B의 B고, B의 C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딱 말이 잘 맞기도 하고, 아깝게 이제 S&P가 똑같이 하면은 저점 자체가, S&P는 보시면은 S&P는 이쪽이었잖아요. 이게 A 하고 그 다음에 A가 가장 저점이었었잖아요.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근데 또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저점이 또 여기거든요. 위치가 보시면은 나스닥은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S&P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승 파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하락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이제 모양을 보더라도 이게 사실 어떻게 봐도 저는 좀 상승 파동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이 모양 자체가 뭐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1, 2, 3, 4, 5로 읽히진 않아서 여기가 또 상승 파동이라고 읽히진 않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죠. 그냥 이제 A, 그러니까 여기가 A고 B고 그냥 C가 되게 짧게 나왔다. 이제 매우 증시가 강세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C가 이제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 저점보다 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봐도 또 이상한 게, 그럼 이제 이게 또 1, 2, 3, 4, 5인가? 라고 했을 땐 또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깔끔한 건 이게 A, B, C로 보면 되게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B고,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보면 전 사실 그게 더 깔끔해서, 유로스톡스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오늘 여기 구름대까지 유로스톡스 딱 와가지고 뭐 여기서 딱 빠져주면 A, B, C로 딱 플랫 N자 모양 딱 나오고, 그러니까 A가 나오고, 이게 A, B, C로 B 나오고, C가 딱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안 맞게 되려면 나스닥이 어차피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나스닥까지 전고점을 이미 넘어버리면 뭐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해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나스닥 전고점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든 뭐 이제 애플이든 뭐 이런 게 좀 전고점이 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럼 진짜 완전 상승 추세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사실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설사 상승 추세로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뭐 무리하게 지금 들어갈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고는 뭐 저는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여기가 1, 2, 3, 4, 5로 5의 1이냐, 5가 끝이 났냐, 뭐 두 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 결국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저는 롱배팅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여기 괴선들이 상당히 모여 있어서 여기 지금 지지가 되냐 마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고 좀 깨지면 좀 비트코인도 위험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엔 또다시 이제 200이동평균선에 120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딱 와 있는데,
뭐 두 이동평균선이 이제 모여 있어서 여기도 위든 미치든 저는 꽤나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예 내려오든 올라가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정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뭐 마이크론이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갱신을 했고요. 뭐 설사 뭐 사실 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사실 이제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 여기까지 왔으면 뭐 계속해서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요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 한 이 정도 요 정도부터는 뭐 사실 그냥 못 먹어도 못 먹는 게 낫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깨지면 바로 팔겠다는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니케이도 이제 오늘 딱 구름대까지는 반등을 했지만 일단 여전히 구름대 미치기도 하고, 여기도 볼린저 밴드도 아니고 이제 괴선들 상당히 모여있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단계여서 위든 미치든 저는 강하게 틸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요. 여기도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그 다음에 이제 C의 1, 2 정도지 않을까. 뭐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구름대를 확실히 넘기냐, 뭐 일단 그거부터 봐야 되겠죠. 유로스톡스는 아까 같은 경우처럼 똑같이 여기 이제 여기도 구름대를 넘기냐 마냐, 그러니까 결국 구름대를 넘기면서 이 볼린저 밴드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느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상해 종합은 이제 기준선 위에는 있긴 하지만 뭐 중국 쪽은 저는 계속 좀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통화량도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밑에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결국 머지않아 위든 미치든 T라고 보는데, 일단 26일 프랭스팬은 좀 역전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되면 뭐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결국 볼린저 밴드는 방향성을 알려주지는 않고 그냥 어디든 퍼진다라는 변동성만 알려주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으로 그냥 위든 미치든 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달러 원도 아마 뭐 똑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사실 이게 그냥 1이고 1파고 여기가 지금 A, B, C로 B파지 않을까, 그러니까 2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A든 B든. 그래서 저는 좀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보는데 여기 120인 평균 맞고 오늘 움직임을 좀 보면 되겠죠. 뭐 일단 뭐 아직까진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저는 좀 뚫렸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뭐 1, 2, 3, 4, 5로 빠지고 나서 이게 이제 지금 조정 파동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어제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한 내용에서 또 얘기를 안 했던 내용인데, 뭐 사실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증시는 왜 오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오를까요? 지금 이 낮은 거래량에서 증시는 왜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통 뭐 만약에 이제 그냥 뭐라도 하나 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 그래도 뭐 오미크론 치명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좀 더 개선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는 결국 중기적인 추세는 될 거고 완벽한 봉쇄도 미국 쪽도 안 한다고 하니 어차피 경기가 개선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주식은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하면 실질금리가 쭉쭉쭉쭉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엔 또 살짝 실질금리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실질금리 플러스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테이퍼링도 그렇고.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실질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고 이제 양쪽 하나를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오히려 개선되고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진행이 되고 결국 이제 QT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는 내려가는데 증시는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결국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이 틀렸거나 주식 시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이상한 랠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 틀렸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주식 시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최근에 좀 내려갔기 때문에 금은 올랐지만 결국은 실질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가면서 저는 이게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빠진다라고는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곧 반등이 있지 않을까 더 생각이 되고요. 미국채 10년도 구름대에서 막히고 있긴 하지만 저는 곧 반등을 해서 위로 좀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특히 이제 단기금리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단기금리가 오르는 것도 전 꽤나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점점 이제 긴축되는 통화 정책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키스콜딩스는 일단 계속 여기 전환선 기준선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거를 넘어서고 26일 프랭스팬 호전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그나마 거래량 좀 터지면서 오늘 기타 법인 쪽 매수가 좀 있었었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줘서 뭐 아주 나쁜 환경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냥 지지부진한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현재 키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5,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는 71,000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회사인데 뭐 여긴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대주주가 결국 뭐 400억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무상 감자를 하든 무상 이제 증자를 하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던 아니면 셋 다 하던 뭐든 뭔가를 좀 하면서 이제 좀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있고 26일 프랭스팬을 이제 여긴 이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꽤나 빠지긴 빠졌어가지고 뭐 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죠. 200일, 120일 뭐 구름대 해서 뭐 그냥 안전하게 사신다면 이걸 다 넘고 뭐 사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26일 프랭스팬까지 해서 근데 사실 뭐 기대 수익률 자체로는 충분히 저렴하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한 평균 한 15%씩 인상을 했죠. 뭐 생각보다 높게 인상이 돼서 뭐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기대 수익률도 싸고 뭐 충분히 금리 저는 훨씬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좀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뭐 차트 살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제 배당락 때문에 사실 우리금융지주랑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큰 종목들이니까 당연히 좀 빠지긴 하겠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일단 여기 기준선 좀 뚫릴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결국 그 기준선 뚫린 거를 잘 반등을 해주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돼 있는데 이거가 이제 호전이 되는지 마는지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뭐 둘 다 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키스코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종목들 살펴보면 이제 현대차부터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고요. 좀 비싼 편에 오히려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살펴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그냥 결국 이게 그냥 5파 고점 치고 그냥 A파 빠지고 지금 이제 B파 정도의 반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결국은 저는 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괴선들도 상당히 모여 있기도 하고요. 뭐 저는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21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그냥 과거에가 훨씬 더 고평가였어서 과거 고평가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좀 싸 보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차트 살펴보면 이제 여기도 뭐 반등은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도 이제 오파 치고 뭐 그냥 A 하고 뭐 A, B, C 정도 반등하고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밸류에이션 봤을 땐 굳이 그렇게 저는 뭐 들어가고 싶은 종목은 아니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한 169%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상대 가치로도 충분히 이제 저평가는 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여기도 그냥 이제 오파 고점 치고 A하고 B 정도일지 아니면 A, B, C 하고 상승 파동일진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애매할 때는 결국 그냥 전환선 기준선 상회할 때 매수하고 아니면 이제 하회할 때 뭐 깨질 때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라는 가정이면 그냥 구름대 넘어가면 매수하고 구름대 다시 하회하면 매도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주가 65만 6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싸지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오히려 약간 좀 비싼 편에 저는 속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파고점 치고 그냥 ABC 빠지고 그냥 B에 어딘가를 가거나 아니면 C거나 둘 중에 하나여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양새고요. 다시 또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서 뭐 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종목 살펴보면 구름대 다 내려와 있고 뭐 여기도 볼린저 밴드는 안 없지만 이제 여기 구름대도 하회하고 괴선들이 상당히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결국 괴선들 퍼지면서 이제 저는 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번 증시의 가장 좀 선봉장들이었던 이제 밈 주식들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뭐 사실 증시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추세가 좋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렸으니까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서 증시가 올랐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경기가 좋았으면 실질금리가 올라갔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실질금리로 봤을 때도 좀 증시가 이상해 보이는 건 맞고 그냥 이제 뭐 증시 지금 매크로 환경을 본다 치더라도 결국 이때까지 양적 완화를 해서 사실 증시가 올라갔었지만 이 자산 매입을 많이 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은행 대출금이 많이 늘고 있어서 대출금이 확실히 올해 5월부터 증가율이 확실히 늘고 있거든요. 대출 증가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하면서 뭐 자세한 건 이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좀 증가하면서 현금이 많이 쌓이지 않고 있고 은행에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 계정이 안 느는 거죠. 이제 리버스 레포라는 걸로 이제 임시 방편을 하고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금리 쪽이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테이퍼링은 빨리 하는 게 이제 이미 돼버렸고 금리 인상도 뭐 내년에 뭐 최소 3번에서 뭐 최대한 4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긴축적인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긴축적인 상황이 오는 건데 향후에는 이제 QT까지도 사실 시장은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뭐 사실 QT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윌러 연준 이사도 그랬지만 GDP 20%까지 연방 총 자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40%지만
20%까지 줄이려면 4.4조 달러라는 돈을 감소를 시켜야 되고, 과거에도 똑같이 약 한 17.6%까지 감소시킨 걸 봤을 때 정말 한 20%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연방준비은행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산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돈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실물시장으로 간다는 거여서, 그냥 중요한 결론은 어차피 뭐 차트로 예측을 하든 뭘 하든 다 불완전하죠. 이제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하나 이제 확실한 게 있다면 생각보다 물가는 매우 크게 한 1년 이후 정도부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이제 물가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같은 경우 물가가 뭐 이제 공급 쪽 이 이슈가 있어서 이제 뭐 병목 현상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 부채 계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실물시장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고, 이제 그런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적인 영향이 최근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15년부터 19년까지 이 부채가 0.8조 달러 줄어들 때 미국채 30년이 3.3%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4.4조 달러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인다. 그래서 어차피 중기적으로는 증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도 부담이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가 사실 올랐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하방으로 결국 중기적으로는 보는 게, 과거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그리고 실질금리가 낮을 때는 2012년 중반에 낮았었는데 PBR 뭐 상당히 낮았거든요. 2배밖에 안 됐었고요. 2015년 중반만 보더라도 그때 PBR이 2.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4.8, 4.9거든요. 뭐 지금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뭐 사실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할인율까지 높아지면 뭐 저는 좀 증시는 버티기 어렵다 생각이 되고, 결국 중기적으로는 증시는 빠질 거고 물가는 중기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도 보여드렸겠지만, 이제 우리 소득 대비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 이제 PIR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게 맞습니다. 뭐 매매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되잖아요. 뭐 상당히 높죠. 우리 번 돈을 다 저축 그냥 100% 쓰지도 않고 저축해도 17년 걸리는 겁니다. 집 사는데. 근데 그래서 집이 매우 비싸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일단 통화량이 떨어져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그 통화량이 떨어진 거 대비해서 월급은 못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GDP 대비해서는 아파트 가격 전혀 이제 비싸진 않고요. 사실 통화량으로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라 사실 매우 쌉니다. 80년 이후로 가장 싼 거죠. 통화량 대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소득이 저는 따라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그 돈이, 금융시장에 있던 돈이 실물시장으로 결국 간다는 거고요. 연준 자산과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왔었지만 과거에는 실물시장으로 오는 순간 실물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실물시장에 영향을 받는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PIR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 같다. 중기적으로.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사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고, 결국 1차적으로는 이 미국 10년 실질금리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1.02 정도 됩니다만, 이게 한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웬만한 자산은 다 조정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이게 1정에서 2 정도 될 때까지 조정을 받고 좀 사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리고 1에서 2 정도 될 때 이제 금이랑 주택 관련한 거, ETF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주택을 좀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식 쪽은 이제 보험 쪽이나 뭐 은행 쪽, 아니면 물가 전달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는 뭐 그런 종목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사실 지금 증시가 뭐 사실 좀 혼돈스럽긴 합니다. 이게 참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고, 뭐 대부분 사실 뭐 일본 쪽이나 우리나라나 뭐 솔직히 차트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일 수 있는 차트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스닥이나 S&P는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황.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쪽이 결국엔 더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국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어차피 그게 올 거라고 봐서 뭐 계속해서 조심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면서 뭐 결국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건 조금 약간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